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서울에 사는 이제 막 혼자가 된 지 3개월 된 새내기 돌싱입니다. 남편과는 1살 차이였고 1년도 채 못 살고 아니다 싶어 바로 갈라섰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들처럼 소송하고 위자료 받고 이런 거 없이 심플하게 헤어졌어요. 왜냐하면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저는 못된 시가와 남편이란 사람 때문에 그 짧은 결혼 생활 내내 스트레스만 받았습니다. 저 아직 새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 아니죠? 요즘은 결혼이 다들 늦는 추세라 제 나이에 결혼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지금 이 나이에 결혼도 해봤고 결국 갈라서게 되고 참 많은 걸 겪었네요. 한 번 하기도 힘들다는 그걸 저는 최근 1년도 안 된 시간에 모두 겪었답니다. 저는 새로 시작한다는 게 꼭 누군가를 만나 결혼을 다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직 마음이 좀 힘들긴 하지만 인생 2막이라 생각하고 잘 견뎌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자존감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배우자를 잘 만나면 자존감이 올라가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자존감도 낮아지고 인간의 영혼이 피폐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짧은 결혼 생활 동안 깨달았어요. 오늘 제 사연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한 인간이 왜 결혼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혹시 결혼할 때 저와 비슷한 시가가 있다면 꼭 걸으시길 바랍니다. 결혼을 결심할 때는 서로에 대해 잘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애할 때는 아무래도 상대방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으로 자신을 감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결혼해서 생활하다가 서로의 뜻밖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걸러낼 것이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 전에 반드시 그 집 부모와 가족을 만나보라는 겁니다. 거기서 느낌이 싸했다? 그렇다면 이 결혼은 반드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 첫 느낌 정말 무시할 거 못 되거든요. 저는 그거 못해서 망한 경우니까 제 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꽉 채운 30살에 결혼했어요. 제 남편은 지방대를 나왔고 저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된 사이입니다. 그러다가 여차저차해서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니 결혼 전부터 마마보이의 기질이 보였었는데 그때는 그걸 간과했어요. 그냥 어머니한테 잘하는 효자겠거니 생각하면서 만나고 결혼까지 한 건데 그게 제 인생 가장 큰 실수였죠. 저희는 장거리 연애를 했기 때문에 실제 연애 기간 동안 만난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저는 서울, 남자친구는 대구, 이렇게 직장에 있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이 어려울 때도 있었고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만나면서 느낀 게 평소에 자기 엄마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였습니다. 밥은 먹었냐, 어디냐, 언제 오냐, 일찍 오라 등등 용건만 간단히가 아니었습니다. 하도 문자 대화를 많이 하길래 친한 친구인가 싶어서 누구냐고 물어보면 항상 엄마라고 해요. 항상 대화할 때는 우리 엄마가 여기 가보래, 우리 엄마가 여기 이거 먹어보래 이런 적이 많았어요. 진짜 데이트할 때나 카톡할 때 엄마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럴 때 저는 아이고 자기야 나도 엄마 있거든 이러면서 가볍게 놀리고 넘어갔습니다. 사실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대학교 때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후로 줄곧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더 각별하게 챙기는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1년 정도 연애 후에 결혼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저는 상견례 전에는 남자친구 집에 한 번도 왕래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인사하러 갔을 때도 별다르게 이상하다고 느낀 건 없었어요. 남편과 2살 차이 나는 시누이는 그 당시 워킹 홀리데이인지 뭔지 해외 나가서 일하는 걸 하고 있어서 얼굴을 보지도 못했고 결혼하고 얼마 지난 후에 처음 봤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좀 쿨하신 편이고 저를 독립적으로 키우신 편이라 다른 집도 다 그런 줄 아셔서 제 남편을 좋게만 보시고 시어머니가 홀로 계신 것만 걱정을 좀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때는 마음 좋은 시아버지 코스프레를 하신 건지
저희 부모님은 좋으신 분 같다며 괜한 걱정했다고 마음을 놓으셨습니다. 시댁에서는 결혼하면 시댁 근처에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기에 저는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신혼집에 있는 대구에 미리 이직까지 했습니다. 제가 디자인 쪽이 전공인데 경력도 있고 포트폴리오만 내면 거의 채용이 잘 되는 편이라 참 다행이었죠. 결혼하더라도 일을 계속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직을 한다는 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신혼집이 대구이다 보니 결혼 전부터 신혼집에서 미리 동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혼 준비하는 걸 도와준답시고 시모가 저희 집을 참 뻔질나게 드나드셨습니다. 아들 반찬 챙겨주고 뭐 밥 해준답시고 하는 핑계로 오시는 거 거기까지는 이해한다 쳤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시겁하게 놀란 일이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주말에 오셔서는 거실에 앉아있는 예비신랑 발톱을 보시더니 어머 얘, 너 왜 이리 발톱이 길어? 이렇게 놔두면 피난다? 이러시더니 아들을 베란다로 데리고 나가 휴지를 깔고 돋보기까지 끼시고 발톱을 깎아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다 큰 아들 발톱 깎아주는 엄마 보신 적 있나요? 솔직히 저한테는 굉장한 컬처 쇼크였습니다. 그 광경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물었죠. 자기야, 혹시 어머니가 자기 손톱 발톱 다 깎아주셔? 아니, 매번 그런 건 아니고 가끔 그러셔. 왜? 자기는 엄마가 발톱 깎아준 적 없어? 이러길래 난 맹세코 초등학교 이후론 단 한 번도 없어. 가시가 박힌 거 빼주신 적은 있어도 그런 적은 없어. 난 처음 보는 거라 되게 생소하네. 혹시 설마 당신 목욕할 때 등까지 밀어주시는 건 아니지? 제 말에 남편은 껄껄 웃더니 그런 적은 아직 없지만 내가 해달라면 해주시겠지? 이러는 겁니다. 솔직히 그때 쎄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결혼하고 나면 새로 독립한 거니까 저러시진 않겠지 하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어머니와 조그만 문제들이 생기긴 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와 부딪히게 된 건 결혼 예물 때문이었습니다. 얘, 너 예물 말이다. 엄마가 아는 친구가 금은방 하니까 거기 가서 고르는 게 어떠니? 이러시길래 저는 물건을 고르는 눈이 조금 높은 편이라 브랜드도 아닌 동네 금은방집에서는 당연히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밖에 없을 것 같아서 어머니, 저는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냥 반지 하나 정도는 예산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원하는 샵에서 사게끔 비용을 따로 챙겨주시면 안 되실까요? 하고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거기서부터 저를 시어머니 말을 거역하는 며느리로 안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결혼할 때 시어머니들은 애초에 예물 같은 건 돈으로 주거나 며느리 취향을 고려해서 골라주지 않나요? 시어머니는 그런 추세도 잘 모르셨고 저는 제가 원하는 바를 말씀드리는 게 그리 버릇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남편이 자기야, 엄마가 예물 해준다는 데서 안 하고 싶다고 했다며? 엄마가 나한테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고. 이미 그 금은방에 팔아주기로 하신 건데 네가 싫다고 해서 엄마 입장이 곤란하게 됐다고 말이야. 어쩌지? 그냥 예물은 자기가 어머니 말대로 좀 해드리면 안 돼? 이러길래 고민하던 저는 예비 시모라는 분이 모든 걸 본인 마음대로 하시려고 하시고 이해심도 없는 것 같아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막연히 두려워지고 이 결혼 엎어져도 된다는 마음으로 예물 예단 생략하고 결혼 진행하자고 했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더군요. 정말 기가 막히게도 결혼하고 나서 시가 식구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 바뀌더라고요. 신혼여행 후 처음 정식 며느리로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는 어머님, 이모님 내외분 그리고 오빠가 결혼하는 걸 보기 위해 한국에서 들어온 손아래 시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막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 내외에게 차려주신 음식은 동네 식당에서 포장해온 듯한 아귀찜과 반찬 가게에서 산 듯한 밑반찬이 전부였고 직접 하신 음식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 친정집에 먼저 들렀었기에 물론 갈비에 잡채에 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실컷 먹고 온지라 너무 비교가 되었지만 우리 집과 가풍이 다른가 보다 생각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 설거지를 하려는 찰나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얘 아가, 이거 받아라. 새 앞치마다. 앞으로 우리 집에 오면 이 앞치마를 두르고 일해라." 이러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하고 처음 인사 온 시댁에서 앞치마를 선물로 처음 받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 가정부로 들어간 것도 아닌데 무슨 앞치마를 주시면 일을 하라 그러는지 저는 어머니가 주시는 앞치마를 받지 않고 "어머니, 제가 원래 설거지할 때 앞치마를 잘 안 하고 해서요. 그냥 할게요." 하고 부엌으로 들어가려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표정이 썩으시는 겁니다. "얘, 너 이리 좀 앉아봐라." 어머니는 일어서는 저를 도로 앉히고는 "너 우리 집에 이제 시집 왔잖니? 너 시아버지 없다고 우리 집 무시하면 안 된다. 우리 식구가 얼굴 서로 자주 보는 거 너도 알고 있지? 이제 너희도 결혼을 했으니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였으면 한다. 당연히 며느리 네가 주도해서 해야 하고. 그리고 내 집에서 내 아들한테 설거지 시키지 말아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있는데 내 집에서 나는 그런 꼴 못 본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옆에 있는 신우이는 한술 더 떠서 "언니, 집도 가까운데 우리 그냥 하루 한 끼는 같이 먹는 게 어때요?" 이러시는데 저 진짜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직장까지 다니는데 시댁하고 어찌 밥을 매일 먹겠어요? 저는 그때 남편이 좀 도와주길 바랬는데 남편 놈이 한다는 소리가 더 기가 찼습니다. "아이, 그래, 그렇게 하자. 어차피 이 사람 직장도 가까우니까 시간도 여유로워. 저녁에 같이 먹을까? 우리가 엄마 집에 가서 먹어도 되고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하지 뭐." 이런 미친 소리를 하더군요. 근데 어머님이 남편의 그 말을 듣더니 "그럴 순 없다. 처녀고 무슨. 그럴 바엔 아침엔 내가 오마. 아침밤 잘 챙겨줄라는지 걱정했는데 차라리 그게 낫겠구나." 이러는 겁니다. 저 이 집 식구들끼리 저 빼고 하는 말 들으면서 머리가 다 어지러웠습니다. 가뜩이나 시댁이 5분 거리인 것도 마뜩찮은데 매일 오시겠다니요. 그것도 아침에 말입니다. "어머니, 저 아침은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출근 준비하느라 정신없는데 아침에 오시는 거 저 불편합니다." 이렇게 예의 바르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는 너 안 먹는다고 네 신랑 밥도 안 챙길 거니? 나 우리 아들 키우면서 한 번도 아침밥 굶긴 적 없다. 너는 안 먹어도 우리 아들 밥은 꼭 챙겨라. 아무래도 내가 매일 가서 봐야겠구나." 이러시는 겁니다. 저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자기 설마 아까 어머니 우리 집에 오신다는 거 말이야. 진심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지? 나 정말 그건 싫어. 내가 말하면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 자기가 어머니한테 그러지 마시라고 애들러 말씀 좀 드려. 세상에 어느 시어머니가 막 결혼한 아들네 집에 그렇게 오시는 경우가 어딨어. 이거 확실히 해줘. 나 정말 싫다고 했다."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일단 말씀드려 볼게. 아는데 어머니 성격 당신도 알잖아. 한다면 하시는 거. 처음에만 좀 그러시다 마실 거야. 그냥 당신이 좀 이해해 줄 수 없어?" 제가 집에만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침에 출근 준비하면서 내 몸 하나 챙기기도 바쁜 사람인데 그건 정말 아니다 싶어 확실히 말해두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우리 집에 오시면 당신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오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다고요. 솔직히 그때까지도 저는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휴가가 끝나고 출근을 하려는 첫날 아침에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를 삐삐삐 하고 누르는 소리가 나더니 어머니가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저 머리 말리느라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있었는데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아침부터. 저희 집 비밀번호 알고 계셨어요?" 제가 놀라서 묻자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럼 엄마가 아들 집 비밀번호 아는 게 무슨 잘못이라도 된다니? 혹시 몰라서 내가 알려달라고 했다. 내가 아침마다 온다고 한 거 벌써 잊어버린 거야? 아니 근데 너는 지금 시간이 7시 반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니? 이러면서 부엌으로 걸어가시더니 밥통을 열어보시는 겁니다. 어머, 이거 오늘 해놓은 밥 아니니? 밥을 아침에 해야지. 밥을 저녁 내내 묵히는 사람이 어딨어? 이러시면서 화를 내시더군요. 저도 그때는 당황해서 어머님 호통에 놀라 주섬주섬 반찬거리를 꺼내 대충 상을 차렸습니다. 남편 밥을 뜨고 국을 떠왔는데 어머니가 이러시대요. 내 밥은 조금만 떠라. 국은 필요 없고. 황당했습니다. 아침밥 먹는 거 감시만 하러 온 줄 알았는데 자기 밥도 챙겨달라시기에 일단 말없이 해드렸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회사가 멀었기에 먼저 출근하고 저는 밥도 못 먹은 채 출근 준비를 마친 후 집을 나서려는데 어머니가 계속 저희 집에서 가실 생각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같이 나가시죠. 저 지금 출근할 건데요. 그랬더니 그래 먼저 나가라. 나는 좀 더 있다가 갈 테니. 이러시는 거예요. 솔직히 아무도 없는 제 신혼집에 시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 좀 싫었습니다. 물론 제 물건을 뭐 가져가시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리저리 제 살림 들춰보는 게 저로서는 좀 불편했어요. 아마 며느리라면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좀 더 계시겠다는 어머니를 빨리 가시라고 내몰 수도 없는 노릇이라 일단 저는 출근했고요. 그날 고심 끝에 이건 아니다 싶어 퇴근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침마다 어머니 계속 우시는 거 안 오게 하실 수 없어? 지난번에 부탁했잖아. 오시지 않게 해달라고. 당신이 중간에서 그런 역할도 못 해주면 내가 직접 어머니한테 말하라는 거야? 자기야, 어머니 오시는 거 불편하는 거 나 솔직히 이해 안 가. 이제 한 식구 됐으니까 그냥 엄마다 하고 편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야? 뭐?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라고? 참, 우리 엄마라면 아침에 와서 출근하는 딸한테 아침 차리라는 소리는 안 하실걸? 차려주셨으면 차려주셨지? 그럼 내일부터는 내가 어머니한테 차려달라고 말씀드려봐? 저는 자기 엄마를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되냐는 남편의 말이 너무 서운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결혼해서 엄마가 같이 살자 하시는 거 내가 겨우 엄마 설득해서 따로 살게 된 건 당신 모르지? 그거 생각해서 당신이 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야? 뭐 계속 그러시겠냐고. 어차피 결혼 초반이라 당신 길들이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냥 적당히 맞춰드려. 며느리를 길들이려고 한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길들이다니요? 제가 무슨 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가축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날 말다툼은 소득 없이 끝나고 저는 그냥 포기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정말로 그날 이후 주말 빼고 저희 집에 매일같이 오셨습니다. 그쯤 되니 이건 아들을 챙기는 게 아니라 당신이 밥을 얻어먹기 위해 오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자그마치 결혼하고 2달 정도를 그렇게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밥을 못하고 빵으로 때우려고 토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화난 얼굴로 제게 그러시더군요. 너 아침에 빵으로 배 채워서 아들 출구시키는 거 오늘이 마지막이다. 나는 아들 키우면서 한 번도 빵 쪼가리로 아침 준 적 없어. 이건 너나 먹어라. 이러길래 그때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출근 준비까지 하면서 아침상 차렸어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하루 일했다고 지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 정말 기분 나쁘네요. 솔직히 다른 집 며느리 좀 보세요. 어머니처럼 맨날 아들 집 와서 아침밥 차려 먹는 시어머니가 어딨나요? 말 나온 김에 제 입장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저 그만하고 싶어요. 어머니, 가끔은 상관없지만 매일 오시는 거 저 싫어요. 남편이 뭐라 그러거나 말거나 그날은 저도 그냥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질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뭐 오지 마? 예. 아들 결혼시키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밥 한 끼 얻어먹는 게 나쁜 거니? 며느리가 있는데
밥을 왜 하냐 이 말이야. 서울에는 그런 시어머니 없을진 몰라도 여기는 안 그렇다. 같이 살면 삼시세끼 다 얻어먹어도 모자랄 판에 아침 한 끼 먹는데 오지 말라고? 참나, 팔자 좋은 소리 하는구나 너. 아, 그리고 너 지금 다른 집이랑 비교해보자는 거니? 내 주위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신랑 아침밥 얼마나 잘 차려주는 줄 알아? 며느리는 주말마다 시댁에 뭐 사들고 오고 시어머니랑 여행도 자주 간다더라. 이러시는 겁니다. 듣기 싫었는데 저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랬습니다. 제 친구네 시어머니는요, 며느리 이뻐서 다를까봐 김장도 못 오게 하고요, 설거지도 안 시켜요. 그리고 다른 집 남편들은 스스로 아침밥 잘 챙겨 먹고 간대요. 가정교육 너무 잘 받은 거 아닌가요? 게다가 친구 시어머니는 얼굴도 고우신데다 말도 너무 이쁘게 하시더라고요. 친구 시어머니가 차도 사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고마워서 진심으로 우러나서 여행 다닌대요. 저도 그런 시어머니만 업고 다닐 것 같아요. 이랬더니 어머니가 할 말이 없어서 부글부글 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대뜸 그래? 좋다. 네가 힘들어하니까 이제 아침에는 안 오마. 대신 다음부터는 우리 현지랑 같이 저녁 때 올 테니 저녁으로 준비해라. 이러고 가시더군요. 저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하다시피 말씀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저는 저대로 너무 화가 나 있었는데 남편이라는 놈은 옆에서 저를 쏘아보고 있더니 당신 우리 엄마한테 너무 버릇없는 거 아니야? 당신 부모한테도 그래? 순하고 착해서 결혼했는데 이렇게 사나운 여자인 줄 몰랐네. 이러는 겁니다. 여태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한다는 게 저보고 사납다니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이 먹던 토스트 접시를 빼앗아 싱크대에 버려버리고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다투고 나서는 오신다던 어머니가 한동안 오지 않길래 그래도 말귀는 알아들으셨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은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이 결혼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저를 대하는 어머니 태도도 그렇고 중간에서 저를 보호해주지는 못하는 남편을 보니 앞으로 더한 일이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되면서 이 결혼을 과연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잘하는 것일까 하고 제 선택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갈라서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는 결혼하고 처음 시어머니 생신이어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시누이도 해외에 있다 들어와서 취직을 했는지라 당연히 같이 있었고요. 어머니 유일한 혈육인 이모님 네 분까지 모시고 좀 비싼 한우고기집에 예약을 했어요. 저는 밥값을 저희가 좀 더 부담하더라도 당연히 시누이도 얼마는 내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밥 다 먹고 밥값 다 낼 때쯤 시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생신이니까 오빠가 싸야지 안 그래? 나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오빠가 밥값 다 내는 게 맞아. 나중에 결혼하면 반값 부담할게. 오빠가 내. 이 얘기를 어머니 앞에서 저희 부부에게 통보하듯이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없었는데 신랑도 납득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어른들도 계시고 해서 일단 식사값 55만 원 나온 거 다 냈습니다. 시누이가 미리 상의라도 했으면 이렇게 짜증나진 않았을 텐데 저희 신랑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시누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자기 버는 돈은 자기한테 오롯이 다 쓰면서 정말 얄미웠습니다. 제가 본 시누이는 성격도 모나고 매일 투덜투덜거리며 바로바로 불만을 표출하기에 남에게 상처를 잘 주고 예민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하고 친해질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장남인 제 남편을 챙기느라 여동생을 잘 챙겨주지 못했다면서 저와 신랑이 시누이를 잘 챙겨주길 원하셨습니다. 제가 시누이와 친해졌다면 당연히 알아서 챙겨줬겠죠. 사소한 것 일일이 챙겨주지는 못해도 아프다거나 큰 고민이 있으면 같이 들어주거나 하는 것이요. 근데 저런 식으로 매사 얄밉게 굴고 저 모르게 남편에게 돈까지 붙이라고 하는 걸 알고 나서는 시누이가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결국 이게 부부싸움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시가 식구들에 대해 불만을 얘기할 사람이 누구밖에 더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 얘기할 사람은 그나마 남편뿐인데 남편은 일단 자기 식구 욕하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그날도 제가 아가씨가 얄밉다는 말을 했더니 남편은 어떻게 자기 동생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며 역정을 내더라고요. 그러니 저와는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고 저는 시간이 갈수록 그 집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혼자 고립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적당히 중간 역할 하는 척하고 나중에는 대놓고 자기 엄마와 가족 편을 드는 게 남편이라는 놈이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결혼해서 남편 하나 믿고 연고 하나 없는 대구까지 내려와 사는데 정말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매번 시댁과 트러블이 있을 때 단 한 번도 제 편을 안 들어주고 제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런 사람을 믿고 제 남은 인생을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와 겪은 갈등에 더 기름을 붓는 일이 생겼습니다. 시댁과의 갈등에 돈 문제까지 얽히게 되면 그때는 더 걷잡을 수 없이 관계가 악화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직업 특성상 월급 외에 외주 작업을 할 때 수입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리랜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럼 월 수입이 보통 300이고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늘 고정된 수입 실수령액 280입니다. 결혼할 때 시댁 근처 얻은 전셋집은 우리 둘이 한다고 했지만 사실 제 돈으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 이름으로 계약했고요. 남편은 모아둔 돈 하나도 없었고 어머니가 1,000만 원 보태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돈을 더 보탰다고 해서 남편에게 그런 걸로 생색을 내거나 싫은 소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친정에도 특별한 날 빼고는 따로 용돈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시댁에도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부부 수입이 600이 넘으니 돈 관리는 제가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저보고 갑자기 우리 생활비하고도 여윳돈이 좀 남는데 어머니 용돈으로 매달 50씩 드린다? 이러는 겁니다. 아니 무슨 이놈의 집구석은 대체 상이란 게 없는 집인지 항상 다 결정해놓고 통보하는 식으로 말을 한답니까?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뭐라는 거야? 우리 여윳돈이 200이 남아도 저축해서 집 살 생각을 해야지. 우리 부모님도 안 드리는 용돈을 무슨 50씩이나 나랑 상의도 없이 드린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반대를 하니 남편은 당신은 나보다 더 번다고 지금 유세 떠냐? 더 벌어서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부모님 도와드릴 수 있는 거지. 그 돈이 아깝다는 거야? 당신 참 쪼잔하다. 이러길래 쪼잔한 건 당신이야. 그럼 우리 부모님한테도 똑같이 50씩 드리던가. 그랬더니 또 이럽니다. 당신 부모님은 그래도 서울에 집 한 채 가지고 살고 계시잖아. 우리 엄마는 다 쓰러져가는 30년도 넘은 빌라에 사시는데 마음이 편해? 이러길래 제가 웃기지 말라고 하면서 화를 냈더니 이 인간이 시어머니한테 쪼르르 전화를 하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득달같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오셔서는 저한테 뭐라 하시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이 너 말이다. 네 남편 개무시했다며? 네가 돈을 벌면 얼마나 더 번다고 여자가 남편을 무시해? 서방 하늘 같은 줄 알아야지. 내 시대 때는 서방님이 주는 돈 외에는 다 서방 말 고분고분 들었다. 요즘 시대가 변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쳤니? 이러면서 고래고래 소리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는 용돈 50만 원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저에게 악다구니를 쓰더군요. 저 두 모자가 얼굴까지 벌개지며 성내는 거 보고서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구석 글러먹었구나 하고요. 제가 여기서 꼬리를 내리면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실 것 같다는 생각에 저 역시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남편이 어처구니 없게도 저를 잘 설득하겠다고 겨우겨우 어머니를 달래서 돌아가시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 일로 너무 상처를 받아서 용돈은커녕 이 결혼을 무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날 며칠을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며칠 후에 어머니가 갑자기 잠깐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주말이라 쉬고 있는데요. 저녁 같이 먹게 반찬은 가져갈 테니 밥만 좀 해놓으라 하시기에 알았다 했습니다.
잠시 후에 어머니가 오셨는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신우이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얼마 전 그 다툼은 없었던 일인처럼 아무렇지 않게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을 치우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요. 남편과 신우이 그리고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저를 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그 대화 내용이라는 게 저를 빼고 하면 안 되는 내용이더라고요. 어머니는 남편에게 이번에 네 동생 직장을 옮기게 돼서 말이다. 집이 너무 멀어져서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이사를 좀 가야 할 것 같구나. 너네 집에서는 좀 떨어져도 일단 현지가 출퇴근은 편하게 할 것 같아서 말이다. 이사를 가신다는 말에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는데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니들이 우리 돈을 좀 빌려줬으면 한다. 이참에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은데 빌라를 팔아도 돈이 좀 모자랄 것 같지 뭐냐. 1억 정도 니들이 대출이라도 받아서 좀 보태주면 이자는 우리가 내마. 그러자 옆에서 신우이가 오빠 여윳돈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줘. 언니 결혼할 때 엄마가 1,000만 원 보태준 것도 있고 언니 우리 집에 예단도 안 해왔잖아. 다른 집은 결혼하면서 몇 천씩 해온다는데 그거 한다고 생각해 오빠. 이러더군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열이 받는데 남편 놈이 한다는 소리가 돈이 액수가 너무 큰데 우리 그럴 돈은 없어 엄마. 그냥 한 5천 정도만 보태주는 걸로 하면 많이 모자라? 내가 1억까지는 대출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래.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럼 5천 정도는 여유가 있다는 거니? 네가 대출 안 나오면 네 마누라 이름 좀 끌어서 빌려봐. 거기까지 대화를 듣고 나니 더 이상 제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서서는 고무장갑도 안 벗은 채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런 얘기를 왜 저를 빼고 하시는 거예요? 이사 가시더라도 다 큰 성인인 아가씨가 같이 사는 집인데 어머니가 알아서 하셔야지 왜 그렇게 큰 돈을 저희 보고 부담하라고 하세요. 막말로 이자 내시다가 힘들면 안 내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싫어요. 대출 그만큼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몇 천이라도 여윳돈 없어요 저희. 제가 끼어들어 큰 소리 내자 신우이가 옆에서 듣더니 어머 언니, 지금 우리를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빌려주면 저희가 이자 안 내줄까 봐 싫다는 거예요? 걱정 말아요. 우리 거지 아니거든요? 아니, 어차피 가족이 살 집 사는 건데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언니는 왜 그렇게 니 거 내 거 칼같이 따지고 그래요? 우리 집은 그런 집안 아니에요. 신우이 말을 들으니 너무 기가 차서 아가씨, 막말로 아가씨 정말 대책 없는 거 알아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돈을 모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해외나 다니고 여기저기 직장 옮기면서 그러고 살아요? 아가씨 말해봐요. 지금 몇 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모았어요? 돈도 없으면서 욕심만 많아가지고 능력도 안 되는 집 사겠다고 우리한테 보태달라고 그러는 거 너무 도둑놈 씹보 같다는 생각 안 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을 아가씨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눈앞에서 불이 번쩍하는 겁니다. 네, 저 남편에게 뺨을 얻어맞았습니다. 그것도 눈앞에 빛이 보일 만큼 아주 세게요. 남편이 제 뺨을 때리고는 너 입 안 닥치냐? 네가 뭔데 내 동생한테 도둑놈이다 뭐다 그딴 말을 해. 제가 뺨을 맞을 만큼 잘못한 게 있나요? 그 순간 저도 어머니고 뭐고 이 집구석 인간들 너무 소름 끼치고 싫어서 손에 쥐고 있던 수세미를 남편 얼굴로 있는 힘껏 집어던졌습니다. 퍽 소리를 내며 남편 얼굴에 수세미가 달라붙더니 땅바닥으로 떨어졌고 그걸 본 어머니가 너 이년이 지금 시어미 앞에서 남편 얼굴에 수세미를 던졌냐? 이러시면서 제 머리채를 휘어잡으셨죠. 이판사판이었네요. 그때 저도 눈이 정말 돌았습니다. 이 결혼 오늘 쪽낸다는 생각에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제 머리를 휘어잡은 어머니 팔을 뿌리쳤습니다. 얼마나 세게 제 머리를 쥐어뜯으셨는지 머리가 엄청 빠지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팔을 뿌리치니 옆에서 신우이까지 저에게 달려들며 머리채를 잡으려 하길래
그 난리 속에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밖에서는 문을 두드리고 난리도 아니었고요. 10분도 안 돼서 경찰이 왔더군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놀란 듯 했습니다. 경찰이 문을 두드리며 문 여세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안에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문 안 열면 위험한 상황으로 알고 강제 개방합니다. 시누이가 오빠 어떡해 어쩌고 하는 소리가 나더니 결국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그제야 화장실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경찰이 신고자가 누구냐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집단 폭행을 당해서 신고했어요. 여기 이 사람들이 저를 폭행했습니다. 경찰은 남편에게 맞아서 빨갛게 달아오른 제 얼굴과 엉망이 된 집안을 보더니 남편에게 물었죠. 선생님이 아내분 폭행하신 게 맞습니까?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뺨을 한 대 때리긴 했지만 그게 무슨 폭행식이나 되나요? 뺨 때린 거 폭행 맞습니다. 아내분이 처벌을 원치 않으셔도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요. 일단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같이 서로 가주시죠. 그때 옆에서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셨습니다. 아니 무슨 남의 가정일에 경찰이 끼어들어요? 남의 일이니 상관 말고 돌아가요. 얘가 우리 며느리인데 신고는 무슨 신고. 얘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돌아가시라 해라. 이러시길래 며느리요? 제가 어머니 며느리라고요? 저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요. 법적으로 이 사람 마누라도 아니고 어머니 며느리도 아니거든요. 저 이 집에서 나가면 그냥 남남이에요. 그랬습니다. 네, 천만다행으로 저는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치트키가 될 줄은 몰랐네요. 제 말을 들은 경찰관이 이제는 가정일에도 폭력이 있으면 경찰이 끼어들 수 있어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은 비키시고 제 아드님 가시죠. 그리고 아내분은 안전한 곳으로 분리 조치시키겠습니다. 혹시 아내분 짐 챙기시는데 저희 여경에 동행하길 원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경찰관님, 제 머리 쥐어뜯은 게 여기 시어머니신데 폭행으로 같이 고소하겠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담담하게 어머니한테 같이 경찰서로 가자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악을 쓰시면서 못 간다고 하시는데 법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어요? 거의 반강제로 경찰서에 끌려가셨습니다. 저도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쓰고 남편과 어머니도 저를 폭행한 사실을 조사받았고요. 저는 이미 이혼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겠다 했습니다. 어머니랑 남편 놈은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보더군요. 이 난리를 쳤는데 어떻게 한 식구로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친정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부모님은 제 말을 듣자마자 놀라시며 바로 출발하셔서 새벽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말 안 해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 제 남편 멱살 잡아서 때리시려는 거 제가 간신히 말렸습니다. 남편 놈이 한 대 맞으면 역으로 저희 부모님 신고할 사람이라서요. 부모님과 집으로 가서 남편 짐 다 싸서 내놓았고요. 직장 때문에 당장은 서울집에서 부모님과 살진 못하지만 일단 집을 정리할 때까지는 남편을 비롯해 시댁 식구가 집에 와서 저를 괴롭힐까 봐 친정엄마가 저와 같이 지내기로 했습니다. 물론 바로 집도 내놔달라고 집주인한테 말했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행히 서류상 남남이었기에 저 그 집에서 제 짐 다 정리하고 전세금 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폭행으로 고소한 거 남편이 합의해달라기에 합의금 1,000만 원 위자료인 셈치고 받았습니다. 정말 짧디 짧은 결혼 생활 저처럼 끝낸 분 없을걸요? 그나마 현명했던 게 나중에 아이 생기면 하려고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거였네요. 이혼이 빨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던데 그나마 그것 때문에 간단하게 결혼 생활 쪽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집까지 빨리 빠져서 계약금 먼저 받고 집을 비우고 저는 서울로 올라왔네요. 직장도 그냥 관뒀습니다. 당분간 제 건강 추스르고 일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는 쉴 생각이에요. 아직 마무리할 일들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편하네요. 마마보이들은 정신적으로나 독립도 못하고 새로 꾸린 가정보다 지 엄마가 우선이더라고요. 지 엄마 말이라면 껌뻑 죽거나
결국은 엄마 말 따르고 와이프보다 엄마가 우선인 그런 종자들은 결혼하지 말고 엄마랑 평생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마마보이도 문제지만 마마보이로 만든 그 엄마도 제정신 아니고 온 집구석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 미혼 여성분들 결혼할 때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꼭 시댁이 될 사람들 꼭 잘 살펴보시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혼인신고는 살아보고 괜찮다 싶으면 그때 가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운 날씨에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